네, 정오의 남자 트래블 J 독코투셀지입니다. 여기가 정오면은 이제 한국은 자정이거든요. 지금 대략 자정 좀 지나서 1시 오전 1시 17분입니다. 실업률도 나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는데 지금 아침에 딱 나왔을 때 9시 반인가? 그때 나왔을 때는 지수 자체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단톡방 제 멤버십 분들한테 얘기했는데 굉장히 애처롭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흐물근하게 약간 플러스 전환을 했던 것 같은데 다우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환 했었는데 시장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잠깐 점심 먹어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여기가 이제 살타 아르헨티나 살타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차로 6시간만 사막 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그 유명한 리튬 광산이 있습니다. 리튬 광산. 전 세계에서 리튬이 가장 많이 묻혀 있는 곳이 여기 그 아르헨티나 북쪽, 살타 북쪽에 있고 그리고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쪽 이렇게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한 30% 정도 되는 리튬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아르헨티나 있고 포스코에서 그 광산에서 이제 채취를 거대하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뭐더라? 여의도 면적이 한 몇 배 정도 되는 정도 엄청난 크기의 광산이 있고, 거기 수천 명의 직원들이 있고, 그리고 포스코랑 포스코 그 하청업체 이쪽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살타라고 하는 곳이 되게 외진 곳이긴 한데, 여기에 그 센트로 플라자 쪽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은근 있고, 아까 제가 그 점심 먹기 전에 장을 봤는데 장 보러 가는데도 여기도 한국 사람도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많은 원래는 여행지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 사막 그 투어 같은 건데로 유명한 곳인데 어쨌든 간에 그 점심 먹고 그 직원 가족하고 이제 점심 먹다가 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떡 폭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프로지? 아까 뭐 2% 마이너스 갔던 것 같은데 2.6% 빠지고 더 빠지고 있네. 빅스는 21을 넘어섰네요. 20 넘어가면 좀 상황이 안 좋은 걸로 우리가 많이 판단하는데 2.6% 빠지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100불, 101불, 100불, 101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방향은 어떻게 잡을 것 같은데 저희 지금 멤버십 분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대략 80불 정도 80불 정도에서 엔비디아는 그 정도 시총이면 딱 적당하지 않겠나. 원래 엔비디아가 그 블록체인 그 코인 가격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였고 코인 가격에 의해서 GPU 생산량도 따라가는 그런 측면들이 2018, 19, 20년대 이때까지 쭉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외쪽에서의 그 뭐랄까 시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게 그 엔비디아의 주식 주가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여전히 뭐 비록 이제 GPU 쪽에서는 거의 90% 이상의 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수주를 많이 받을수록 이제 판매량이 올라가고 가격도 쇼티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 조금씩 뭐가 허물어지는 그런 측면도 좀 보인다. 그 얘기를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내년 정도면 거의 피크를 치지 않겠나. 그러면 주가는 미리 좀 반영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근래 들어서 이제 한 몇 달 동안 못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뭐 그런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략 볼 때는 2조 달러 시총으로 2조 달러 정도 떼면은 좀 적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의 길을 갈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테슬라는 4년째 가격 주가가 반토막 난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죠. 400불대에서 지금 이제 200불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한때는 80불까 아니 100불까지 갔을 정도로 그러면 거의 마이너스 75%가 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격대 이 움직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변동성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이제 들었었던 것 같고 오늘은 일단 제가 실업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퀵하게 갑자기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장 본 거 던져놓고 지금 왔는데 일단 실업률은 저번 4.3에서 4.2 그리고 이번에 예상치 4.2였잖아요. 4.2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시장이 그러면은 9월 중순에 나오는 그 금리나 관련해서는 0.5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0.25가 나오겠네. 왜냐면 실업률이 조금 개선된 거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시장이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처음에 잘 나왔네라고 했다가 왜냐면 전달보다 살짝 떨어졌으니까 잘 나왔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뒤늦게 해서 지금 시장이 투매 비슷하게 해서 2.6%면 거의 투매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뭐 일단 개별 종목들 뭐 움직임들 보면은 엔비디아 마이너스 5%, 테슬라 6%, 브로드컴은 어제 실적 가이던스 때문에 마이너스 9% 이렇게 주요 종목들 메타 뭐 2%대 마이크로소프트 2%좀 아래 아마존 3%대
슈퍼마이크로는 정말 파란만장한 주식인데 이제 5% 6% 정도 빠지고 있고, 알파벳도 3.5% 정도 빠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투매 비슷한 분위기로 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실적이 어떻든 가이던스 어떻든 일단 막 던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그 5월달, 6월달, 그 7월달 이때의 그 실업률 자체를 다 내려놨어요. 가이던스가 아니라 그 조정치가 아니죠. 조정치가 왔는데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이거는 그건 것 같아요. 야, 우리 지금 중국 지표를 못 믿는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솔직히 좀 못 믿을 그런 게 좀 있긴 하죠. 폐쇄적인 사회이기도 하고. 근데 야, 미국이 이렇게 지표를 너무 마사지를 많이 한다. 제가 말씀 계속 듣던 게 계속해서 조정치가 나오면서 하향 조정이 되면서 계속 이게 시장을 때릴 거라고 바로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지금 추세가 경기가 화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경기가 이제 침체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미래를 봐야지.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자세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의 스냅샷이 아니고 추세. 그래서 투자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못 믿겠다. 미국 지표들, 미국 매크로들이 너무 못 믿겠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 앞두고 너무 많은 것들을 말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4.2% 나온 이 지표,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 되면 또 하향 조정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나온 4.2도 대선을 앞두고 나서 만진 걸 수도 있다. 사실 저도 미국이 지표를 많이 만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조정치라는 게 작년부터 계속 대부분의 조정치들이 계속 하향으로 나왔잖아요. 올해 뭐 6개월, 7개월 이상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매크로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던지고 보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지표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뭐랄까 쭉 내리꽂는 게 아니고, 주식은 내리꽂잖아요. 쭉. 그쵸? 근데 지표라는 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업률 자체가 잠깐 4.3에서 4.2로 좀 내려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다시 또 올라가고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실업률이 한번 방향을 잡으면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파동을 그리면서.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지표를 좀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도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게 추세를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아무튼간에 주도주였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씩 이제 허물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140불 가까이 갔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시 회복하려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지표라는 것들 계속 나오면서 또 이렇게 살짝 좋게 나오고 예상보다 또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엔 추세적으로는 하향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은 하방으로 가는 힘이 더 강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2.6% 7% 왔다 갔다 마이너스 하고 있는데 이 추가적으로 막 4, 5% 마이너스를 갈 가능성들은 지금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더 큰 뭔가가 그 트리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우리가 알지 못한 곳에서 균열들이 보여야 돼. 예상치 못한 것들이 들어와야지 시장은 좀 크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설마 하던 게 조금 나온 그런 측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애매하게 만든 지표인 것 같아요. 왜냐면 4.2면은 지난달보다 개선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0.25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면 데이터 디펜던트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 연준이 그렇게 막 기민하게 이렇게 반응한 조직은 아니에요. 워낙 큰 조직이기도 하고 워낙 보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뭐 큰 게 뭐가 터지지 않는 이상, 바주카포를 이제 들어서 쏘지 않는 이상 그게 크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고, 정말 뭐가 터졌어야지 기민하게 빨리빨리 움직여서 바주커플 터뜨리지, 바주커플이 드는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느려. 연준은 느립니다. 일례로 이제 작년 말에 11월 달 12월 달에 곧 이제 금리를 인하할 때가 온다고 했지만 지금 9월 달이 9개월 더 걸렸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얼마나 연준위원 조직이 느린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그 포모 장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거는 개인들이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장세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사이에 수많은 프랍들과 그리고 헤지펀드들 그리고 월가의 구루들은 주식을 미리 많이 팔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해 보셔라. 수많은 월가의 전문가들이라든가 그걸 이제
입으로 옮는 그 뭐랄까 유튜버들이 굉장히 요즘 많잖아요. 유튜버들은 다 이제 월가의 비율을 따라가는데 월가가 이렇게 막 하는 동안 그 뒤에 이제 진짜 돈을 굴리는 사람도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은 다들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을 많이 주식을 많이 비워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다양하게 해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을 것 같고 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이제 막 옵션이나 선물 이런 것들을 이제 만져가지고 해지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현금 가지고 대기하십시오. 큰 하락이 올 때는 결국에는 현금이 많을수록 굉장히 계좌의 탄력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측면들 이런 것들은 이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저희 단톡방 계신 분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다 만들고 기다리니까 비가 왔다. 뭐 또 기후제 또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는 뭐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가 원하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대로 한 방 맞아서 확 만세를 부른 날이 오게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점점점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열흘 정도 있으면 이제 드디어 이제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될 텐데 야 0.25면 진짜 시장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것 같고 0.5 정도 돼야지 좀 덜 우울할 것 같고 0.75는 안 나올 것 같아 그쵸? 0.75는 안 나올 것 같고 근데 0.25 나오면 진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들이 요즘엔 다들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비싸게 산 사람들 나중에 산 사람들 포모에 갇혀서 산 사람들은 더 많은 걸 원하겠죠. 그래서 기업들에게 굉장히 좋은 실적과 가이던스를 원할 텐데 지금 나온 것들은 실적들은 어느 정도 예상치대로 나오고 가이던스는 예상보다는 덜 나오고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 그럼 우리가 더 먹을 게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던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막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주식을 사는 건 상당히 안 좋다. 그리고 또 엔캐리에 대한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엔캐리는 늘 말씀드렸지만 종속 변수입니다. 지금 엔캐리가 또 이게 오늘 또 나오고 이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달러엔 또 142 나와가지고 또 엔캐리가 시작됐다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얘기할 텐데 이 트리거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로 방향을 잡고 천천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엔캐리의 호들갑도 하지 마시라. 엔캐리 때문에 또 막 손절하고 막 이런 짓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 와서 또 물어보실 분들 계세요. 지금 주식 팔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전 또 똑같이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아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도 130불, 134불, 140불 정도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그런 분들의 그 리플들을 제 채널에서도 보고 그리고 인베스팅닷컴 같은 데도 보고 다른 데서도 보고 막 이러는데 3년, 2년 동안 벌어놨던 거 한 번에 다 까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냥 물량 털리지 마시고 그냥 계속 사서 모으세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서 모은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애플이라든가 마소 같은 종목들은 버티고 있어요. 왜냐면 엔비디아는 수주 을이잖아요. 을이잖아요. 뭐 슈퍼 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을은 을이에요. 근데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들은 갑이잖아요. 여기는 뭐 시황에 따라서 뭐 이 업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있는 그런 측면도 아니고 애플은 이제 신상이 나오고 좀 있으면 그리고 마소는 꾸준하고 마소 없이 기업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오피스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장투해야 될 종목들과 엄청난 플럭추에이션에 타고 다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뭐랄까 경기라든가 어떤 특정 산업군에서의 이 플럭추에이션 이거 사이클을 보고 들어가는 주식들은 가능하면 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개인들이 그걸 맞추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아무튼 이제 9월이면은 자사주 매입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즌이라서 어떻게 보면 수주의 공백도 있을 것 같고 더 큰 거는 이제 매크로의 방향성을 좀 잡아가는 것을 서서히 사람들이 인지를 하는 것 같고 8월 달이라든가 9월 초반에도 경기 침체가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들 지금 불안에 떨고 가고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경기 침체가 없다 생각하면 지금 너네들 집 팔아서 주식 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한 사람들이 없죠. 월가 전문가들, 유튜버들이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고 말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떨고 있고 오늘도 엄청나게 떨었을 것 같고 느긋하게 보는 사람들은 현금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제목을 어떻게 하냐면 미국 매크로 지표 절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표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계속해서 시장을 때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